있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 선거는 6일하고 7일입니다만 어쨌든 본 선거는 1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각오랄까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간 게 있는데 오늘은요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진성준 의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바쁘실 텐데 예. 진성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강서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서구는 갑을병 이렇게 세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저는 을입니다. 그렇구나. 그 강서을은 뭐 강서을뿐만 아니라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16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잘해주겠다. 이걸 지금 사실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서구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히 마곡지구의 그 첨단 연구단지가 완성되면서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7년 전에 비해서 2016년에 강서구의 1년 예산이 한 6천억 원 정도 됐는데 네. 7년 후인 지금은 1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 원이요? 2배 늘었습니다. 와. 그만큼 지역에서 세수도 늘어났다는 얘기고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살림의 규모도 그렇게 늘어났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기존에 둘이었다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세 개로 늘어난 만큼 강서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 그럼 그게 가짜뉴스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네. 왜냐면 사람들 잘 모르고 예. 딱 그런 그 글씨만 보면은 진짜 그런가 보해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 선동이죠. 정치 네, 선동인데, 네. 그러니까 정작 강서구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 강서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 의원님은 많이들 아시지만 또 의원님께서 밀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진교훈 후보는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한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우리 진 후보를 어떻게 좀 PR하실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나온 선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진성준의 선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패배한다면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을 6개월 앞당겨서 치른다는 심정으로 뛰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저뿐만 아니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서평의 한정혜 의원이나 강서갑의 강선우 의원 이런 분들 다 그렇게 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의 전초전이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로 나타나는 표심이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강서구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거두려고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건 뭐 국민의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딱 3표 모자릅니다. 근데 사실 분위기는 되게 좋다고 제가 듣긴 들었었거든요. 판세를 지금 어떻게 점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 뵙는 우리 주민들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뭐 폭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예. 정말 엉터리고 뭐 무도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거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뭐가 있을까? 마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의 유일 선거로 있는 만큼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고 네. 다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꼭 손을 잡고 이번에 꼭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들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정작 당신들께서 표를 찍어줘야
뭐 승부가 갈리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저희들 손을 붙잡고 꼭 이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강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정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지난번에 뽑아준 구청장이 죄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을 뽑기로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 한 라인을 개설해서 얘기를 잘하더니만 갑자기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한다고. 네. 이거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하고 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도대체 우리를 뭘로 생각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을 공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원래는 안 하려고 또 생각도 했었잖아요. 그러기도 했고 예, 예. 그들 당헌 당규에도 그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귀책 사유의 당사자 장본인을 또 공천했단 말이죠. 그것을 진교훈 후보가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경기에 다시 뛰고 있다. 예. 뭐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하면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도무지 우리 강서 구민들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고 이게 무도한 처사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네. 더구나 무슨 대통령 선거나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죠. 선거 공영제에 네, 따라서. 그런데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구민들이 책임을 져요. 선거 비용을. 그게 정확하게 3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억 얘기 나오는 건데. 예. 강서 구민들이 당신들 세금을 들여가지고 김태우 보궐선거를 일으킨 장본인의 선거를 치러주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후보나 여당의 논리가 맞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폭파돼야 됩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1심, 2심, 3심이 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당신 무죄야라고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대법원이 판사들이 멍청하게 다 유죄를 때리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게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김명수 말이 안 되죠. 법원이 엉터리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뭐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만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 이번 건은 진짜 제가 봐도 조금 심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뭐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날 찍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원래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궐선거는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하는데.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예년에 이런 보궐선거, 특히 정치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는 사실은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25% 내외의 투표율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대 반, 뭐 예측 반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서 구민들이 이 투표를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다려온 선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년의 보궐선거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네. 전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 투표가 좀 본 투표보다는 시간도 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죠. 토요일 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본인의 권리를 좀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여당은 지역 발전론을 내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태우 씨는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개설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가까우니 이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 놓아야지 이 강서구가 발전한다. 뭐 이런 취지겠죠.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진기원 후보는 경찰로 잔뼈가 굵은 분인데 네. 경찰 행정하고 이 주민 복지 행정하고 이런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직접 연결도 하면서 모든 종류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다 해올 수 있다는 장점을 내걸고 있는데 진기원 후보는 내가 경찰이니까 치안 잘해줄게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 우선 뭐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저도 청와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셨죠. 네. 세상에 어떤 국민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뭐 그런 법은 없고요. 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는 분인데 강서구만 붙잡고 핫라인 개설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240여 개 지자체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럼 그것도 얘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죠. 가짜 주장이에요? 예. 그런 거고 우리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좀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경찰 행정이 이 강서구청과 직결되는 바가 있는가 싶었는데 진교훈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 행정은 종합 행정에 가깝더라고요. 특히 검찰과 비교하면 네. 우리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검찰은 말 그대로 뭐 경찰에서 수사된 것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네. 수사 행정이 전부죠. 그런데 경찰은 그 이전에 범죄 예방, 치안, 교통, 생활 안전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강서구청과 비교해 보면 종합행정에 가까운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행정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각종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만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만일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행정을 맡았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겠는가. 그렇게 보면 적어도 진교훈 구청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같은 또는 오송 참사 같은 사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기원 후보가 경찰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한번 검증해봐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쪽 동네 여론조사 결론도 그렇고 동향도 그렇고 또 당위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진기원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격차를 벌리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진기원 후보 측이 상가에 명함을 붙이고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진기원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한 명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의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었다.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사무소, 거리, 식당 등에 살포, 비치, 호텔 투입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진기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뭐 명함을 상가에 이렇게 뭐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몇 장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함을 뭐 상가에 이렇게 조금 두었다고 해서 뭐 구청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뭐 형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뭐 벌금형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현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뭐 이를테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지 또는 뭐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든지, 뭐 금품을 살포했다든지 뭐 이런 중대 범죄의 경우에나
상실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명함 몇 장 뿌렸다고 무슨 청장직을 상실하는 그거는 김태우 후보가 자신이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청장직을 상실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본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원에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범죄자다 해가지고 청장직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공익 제보자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든요. 당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좀 흠집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실관계 여부를 저희 캠프 차원에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254조 2항 그리고 255조 2항 관련된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실제 이게 이제 부인이 하는 거하고 또 제3자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네. 실제 그 행위태양이 어떠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건데 어제 입장을 내시긴 내셨더라고요.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이게 무슨 그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리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좀 분명하게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나온 얘기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해서는 공선법상 후보자의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뭐 어떤 종류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혹은 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렇게 아주 정말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 아닌 이상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좀 사실이 아니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주장이죠.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후보 구청장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법원에 의해 가지고 제동이 걸려서 그 직을 상실했었는데 구청장 시절 평가가 어땠는지 또 실제 이 동네에서 안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1,000만 원짜리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지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뭔가 깨름직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거든요. 먼저 저희들이 듣는 바로 구정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를테면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없으시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수사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도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보를 주로 수집했던 그렇죠,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강서구정이 엉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소문은 한 공무원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네. 당신 왜 민주당 색깔인 파란 점퍼를 입고 있냐 해가지고 좌천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무슨 구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 소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인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구정이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입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분의 주거지가 불투명해요. 성동구 성수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성남시 분당에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작 구청장 재직 시절에 재산 신고한 것에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무슨 원룸인지 이런 것이 신고돼 있단 말씀이죠.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월세라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인데 이거를 그 신청서인가 뭐 거기 자료에는 1,000만 원 전세권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전세권이라고 또 써놨어요.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면은 그 원룸에 그 김태우 후보의 가족들 모두가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아니겠죠. 본인의 그냥 일시적인 숙소 내지는 선거용 주거지 확보를 주소지 확보를 위한 위장 무슨 전세가 아니겠나? 네네.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해라. 네. 어찌 집을 두 채씩이나 갖고 있는 분이 강서구에서는 원룸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사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는 정말 거기 놔두고 사실은 여기서 안 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얘기는 싹 다 빼버리고 지금 무슨 화곡동에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소유의 두 채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전세를 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하나는 채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건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빈집으로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서구에서 빌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빈집으로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 정말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점을 투명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 착오에 의해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강서구가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항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네, 그 공항 문제가 크죠. 공항시설법 34조에 의해서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시에 표시된 어떤 높이보다 더 높은 걸 못 짓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장애물 설치 같은 것들을 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보관이 있으실까요? 네. 강서구 면적의 95%가 고도 제한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층 개발 같은 것들이 안 되어서 강서구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저희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우리나라 고도 제한 규정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기구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국제 항공기구에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침내 국제 항공기구가 TF를 만들어서 2년간 연구한 끝에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초안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아이카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가가 195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로부터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새로운 국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이고 그렇게 국제 규정이 마련되면 회원국가들은 3년간 준비를 해서 2028년부터는 새로운 고도 제한 규정을 적용 실시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구민들의 오랜 수건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강남처럼 막 수십 층 빌딩이 막 올라서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동안의 고도 제한으로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나 또 주거 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린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이 강서구가 특히 화곡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세 사기 문제가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고층을 못 지으니까 저층으로 계속해서 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이겠죠. 그러니까 저층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기의 피해가 많이 더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런 제한들이 많이 풀릴 것이고 지금 남부 순환도로를 또 지화하신다고 얘기를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남부 순환도로 전 구간은 아니고요. 적어도 좀 공항을 지나는 구간만큼은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뭐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2021년 12월 달에 김포공항을 혁신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이 이런 상태로 둘 게 아니고 싹 다 혁신해서 미래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UAM의 근거지로 만들고 거기를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큰 계획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김포공항이 혁신되게 되면 이 김포공항 혁신의 성과가 강서구로 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건너 다닐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공항 주변에 울타리까지 쳐졌는데 지금 그 울타리는 없어졌거든요. 경계가 없어지는군요. 주민 친화형 공항, 산업형 공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자면 공항과 강서구를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 요 공항 구간만큼은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공약을 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지하화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다 그런 계산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 총선의 전초전 얘기도 하고 양 당이 사활을 걸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 투표하면은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우리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 투표는 참고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습니다. 예. 강서구 내 주민센터에서 어디든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이 무책임하고 무도한 폭정에 경고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뻔뻔하게 다시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장본인이 출마한 데 따른 그러니까요. 장본인을 심판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삼중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투표에 임하셔서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그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3년간 경찰에 봉직하면서 안전, 치안 분야의 행정 전문가인 진교훈 후보가 강서구의 살림을 맡을 적임자다. 그래서 지난 10개월간 강서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새로운 행정 전문가가 강서구정을 맡아서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 무엇보다 더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진교훈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진성준 의원은 아주 그냥 몽둥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읍소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 어느 당 사람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냐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로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사심을 갖지 않느냐,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이게 더 사실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중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더 그런 기준에 적절하고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